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주아롱쌤의 마감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시장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국내 시장은 대체적인 어떤 상승세 속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한한령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한한령에 대한 이슈도 살펴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에 동참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고 가시겠는데요. 나스닥 종합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어제 나스닥 종합과 S&P 500은 1% 하락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렸고요. 그나마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69% 하락하면서 33,000원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신고가 쓰지 못하고 지금 내려앉은 모습이기 때문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다음 주를 지나고 나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것 가지고 시장의 등락을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주가의 어떤 상승세가 가팔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대까지 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건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최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다가 최근 이제 3일 동안 나스닥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비슷하죠. 급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작년 10월 달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 상승률이 한 30%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아마 이런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죠? 엔비디아 차트를 보고 계신데 2021년 11월에 346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신고가 썼다가 최근 10월 작년 10월에 급락을 하고 100달러까지 급락을 하고 최저 300불까지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직전과 같은 어떤 그런 V자 반등을 노려보기보다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협상 가지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논하기보다는 어떤 개별주들의 급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아무튼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아직 남아있고 리스크가 남아있고 부채 한도 협상은 말만 많지 결국에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개별주에 큰 상승, 최근 들에 어떤 얼마만큼의 바닥에서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격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외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로 넘어와서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전에보다 0.36% 상승하면서 1317원 40전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3회 연속 동결로 지금 대다수의 의견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역전이 일어났죠. 미국과 한국과의 어떤 금리 역전이 1.7% 이상 지금 나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유출, 자금 유출이 크게 많이 없었고 4월 소비자 물가도 3.7%로 3%또 안착하는 모습이고 5월 달도 좀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로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돼봐야지 결정이 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뭐 어떤 그런 대다수의 의견에 맞춰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동결은 어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그래서 오늘은 장 초반에는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 후반에 그 하락 부분들을 대부분 다 메우면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2567.45로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하락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메워주는 선에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0.43% 하락하면서 855.46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에는 1위에서 10위권까지 1위 종목만 빼고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힘을 잘 써주면서 갭 상승 부분을 크게 훼손을 하지 않는 모습 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0.15% 상승하면서 68,50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0.2%만 하락하면서 최근 상승분을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중국 내에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을 지금보다 2배 정도 증산해 줄 것을 좀 요청하는 요구를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1.92%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58만 5천 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만 1.03% 상승하면서 24만 6천 원으로 마감되었고, 에코프로 그 다음에 LNF 이런 종목들은 오늘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0.53%, LNF도 0.95% 하락하면서 각각 56만 7천원, 26만 1,500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뭐 상승세를 유지하는 종목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과 한국 간의 사이가 조금 멀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가 조금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네요. 특히나 이제 최근 네이버가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강력한 부분들을 어필을 하면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 4.25% 하락하면서 20만 3천 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카카오가 빠지니까 네이버가 빠지니까 카카오도 동반 하락하면서 2.07% 하락한 56,800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상승분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19만 원에서 21만 5천 원까지 강하게 나왔었는데 오늘 중국에서 뭐 실제로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현지에서 네이버가 접속 차단당하고 뭐 접속이 되더라도 로딩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이런 루머가 돌면서 중국 네이버 현지 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중국 하나은행이 다시 재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생기면서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초거대 AI에 대한 어떤 출시도 앞두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주가를 좀 띄우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중국의 뒤통수 좀 맞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면서 주가가 오늘 4%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한한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 많이 올랐던 엔터 관련주 뭐 JP 같은 경우에도 이날 1.9%, 뭐 장중에는 3% 이상까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락에 동참을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3.93% 하락하면서 56만 2천 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최근 상승세를 조금 다시 다 반납해버리는 그런 좀 아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이 밖에 뭐 아모레도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고요. 아모레지도 2.62% 하락하면서 3만 1,550원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한한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이 좀 컸었는데요. 특히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중국 게임 판호가 어느 정도 이제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게임주들이 많이 좀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요 한한령의 우려감 때문에 6.2% 하락하면서 18만 6,900원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게임사들을 인수를 하고 그 게임사들이 인수한 게임사들이 제대로 된 실적이 지금 발표가 안 돼서 그리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 압력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같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같이 뭐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삼보토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20%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좀 빠지면서 8.8% 상승한 2,115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폴란드 건설사하고 이제 MOU 체결에 나섰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최근 급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건설도
오늘 상승세에 동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보건설 같은 경우에는 엘살바도르의 교량 건설과 도로 확장 사업 공급 계약 체결의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2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세에 좀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일단 뭐 4,800억 정도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좋겠었는데 운봉이 좀 길게 나오면서 내일도 이어갈지는 좀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건설사들이 최근 급락 부분 그리고 바닥 부분에서 조금씩 뭔가 이제 전환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단발에 끝날 어떤 우크라이나 테마로 끝난다면은 주가 상승이 최근에 올라왔다가 다시 앞쪽에 보는 것처럼 제자리로 내려올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라면 이것도 강력한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주가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모든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밤 10시에 여러분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